골형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찬장 안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통조림 캔 표면에 있는 물결 무늬 본 적 있나요? 바로 이 물결 무늬를 말하는 건데 단순히 미관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선 이 무늬는 캔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제조 과정에서 캔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또한 이러한 주름은 배송 시에도 유용해서 내용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또한 캔을 원래 모양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유용해요. 너무 뜨거워지거나 너무 차가워져도 이러한 주름 덕분에 캔이 약간 숨을 쉴 수 있어요. 금속이 부러지지 않고 팽창과 수축을 반복합니다. 일반 캔에는 균열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주 작은 구멍이 있어도 음식에 불쾌한 박테리아가 침투할 수 있어요. 캔을 열면 작은 공기 틈이 생겨서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모든 것이 부드럽게 빠져나오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 큰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이 동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는 거예요. 햇볕을 너무 간절히 원해서 자라는 소리가 들리는 식물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루바브는 밭에서 수확하기 직전에 포도당을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햇볕을 흡수합니다. 이렇게 햇볕을 쬐고 나면 어두운 창고로 옮겨집니다. 창고 안에서 계속 자라면서 저장된 포도당을 연료로 사용해요. 지금까지는 대체로 평범해요. 하지만 어둡고 아늑한 따뜻한 곳에서 루바브는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루바브가 다시 햇빛을 찾기 위해 스스로 몸을 늘리도록 유도하죠. 그리고 이 과정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실제로 새싹과 줄기가 터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예요. 이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빛은 허용되지 않아요. 이때 루바브는 빛이 닿으면 다시 광합성을 시작하고 맛이 씁쓸해져요. 일상적인 식료품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아마 채소 봉지에 녹색 줄무늬가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는 교묘한 광학 트릭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이 줄무늬는 채소가 실제보다 훨씬 더 푸르게 보이도록 우리의 눈을 속이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포장을 하는 건 채소뿐만이 아닙니다. 오렌지도 같은 이유로 빨간색 망사 봉투에 담겨 판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몬이요? 같은 이유로 노란색이나 초록색 봉투에 담겨 판매돼요. 요리 실력이 그다지 좋지 않아 저녁 식사를 또 망칠까봐 걱정이시라면 버섯을 이용하세요. 버섯은 너무 익히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익히면 물러지는 다른 채소와 달리 버섯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익지 않아요. 버섯에는 갑옷처럼 작용하는 분자 구조인 키틴이라는 흥미로운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버섯은 영원히 익혀도 타지 않습니다. 도넛에 구멍이 있는 것은 더 집어먹기 쉽기 때문이 아니에요. 집에서 도넛을 만들어 본 적이 있으시다면 반죽을 튀길 때 뜨거운 기름 덕분에 겉면이 금방 익는 걸 보셨을 거예요. 안쪽도 똑같이 맛있게 보이게 하려면 기름에 더 오래 두어야 하는데 그러면 겉이 너무 갈색으로 변할 수 있어요. 가운데 구멍 덕분에 열이 양쪽에 고르게 전달되어 완벽한 도넛이 완성되죠. 이 작은 종이 조각이 포춘 쿠키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쿠키를 팬케이크처럼 납작하게 구워요. 그런 다음 쿠키가 아직 따뜻해서 구부릴 수 있을 때 작은 메시지를 몰래 넣습니다. 쿠키가 식으면 단단해지고 모양이 유지되면서 맛있는 타임캡슐처럼 포춘 쿠키 안에 행운의 메시지를 가둬두게 돼요. 한 전설에 따르면 이 아시아 간식은 처음에 사람들이 의심을 받지 않고 온갖 종류의 비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점심을 구매할 때 유용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패스트푸드를 주문할 때 추가라는 단어를 쓰지 마세요. 그 단어를 말하는 순간 직원에게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도록 유혹하게 돼요. 대신 특별한 브리또를 주문할 때는 조금만 더와 같은 표현으로 주문하세요.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치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도난당하는 식품이에요. 전체 치즈의 약 4%가 매장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추정돼요. 그리고 도둑질을 하는 건 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치즈의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치즈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교활한 도둑들은 진열대에서 치즈를 훔쳐서 쉽게 돈을 벌려고 해요. 하지만 치즈뿐만이 아닙니다. 도둑질 목록에 있는 다른 흥미로운 품목으로는 신선한 고기, 초콜릿, 해산물 등이 있습니다.
이 맛있는 누텔라 한 병을 만들기 위해 페레로 회사는 전 세계 생산량의 약 25%에 달하는 헤이즐넛이 매년 필요해요. 생각해보면 헤이즐넛 4개 중 1개가 초콜릿병에 들어가는 셈이죠. 제조업체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터키, 이탈리아, 칠레에서 견과류를 공급받으며 북반구와 남반구 모두에서 배송을 받습니다. 누텔라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이러한 수요로 인해 헤이즐넛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어요. 2014년에는 터키에 있는 헤이즐넛에 서리가 내려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가격은 더욱 상승했죠. 이제는 뉴저지 같은 곳에서도 누텔라를 만들 수 있는 견과류를 재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주로 무언가를 몰래 가져간다고 상상하면 가장 먼저 샌드위치를 떠올리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1965년 제미니 미션 당시 우주비행사 존 영은 나사의 규칙을 어기고 콘비프 샌드위치를 가져갔어요. 그는 출발 전에 우주복 주머니에 샌드위치를 숨겼습니다. 5시간의 비행이 시작되고 약 2시간이 지나자 그는 임무사령관에게 가서 이 불법 간식을 제공했어요. 너그러운 사령관은 흔쾌히 받아들였고 둘은 잠시 맛있는 간식을 즐겼어요. 심지어 그는 부스러기가 우주선을 지저분하게 만들지 않도록 먹다 남은 샌드위치를 자신의 우주복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한편 나사의 공식 승인을 받은 음식은 상자 속에서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확실히 무는 샐러드 재료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니지만 꽤 흥미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겨자,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의 사촌인 이 채소는 상상 이상으로 오랫동안 재배되고 먹어왔어요. 로마인들이 유명해지기 전인 고대 이집트 시대에도 무는 양파와 마늘과 함께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사람들의 화폐로 사용되었습니다. 영국인은 차 마시기 분야에서 챔피언일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사실 튀르키예가 세계의 차 중심지예요. 모든 튀르키예인은 매년 평균 1300잔의 차를 마셔요. 평상시에는 하루에 3잔에서 5잔을 마시지만 겨울이 되면 하루에 10잔을 마시는 경우도 있어요. 현지인들은 차가 그들에게 사회적 관습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차는 단순히 따뜻한 음료가 아니라 앉아서 분위기를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기도 해요. 차 종류로는 홍차를 선호합니다. 냉장고에 마법의 음료가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요. 바로 탄산수예요.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궁금하시다면 자외선으로 테스트해보세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탄산수에는 특정 조건에서 빛을 내는 화학물질인 퀴닌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죠. 퀴닌은 과거의 특정 건강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었어요. 쓴맛이 너무 강해서 일부 사람들은 설탕과 소다수를 섞어 사용하기 시작했죠. 간단히 말해서 사물은 빛 에너지를 흡수하고 충전된 후 가시광선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빛을 발해요. 탄산수의 퀴닌은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하여 음료가 동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우리가 듣는 것과 맛을 느끼는 것 사이에는 흥미로운 연관성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사람들이 특정 소리를 특정 맛과 연관시키는데 이를 교차 감각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고음은 단맛과 신맛, 저음은 쓴맛을 연상합니다. 스타카토라면 바삭바삭한 맛을, 부드럽고 흐르는 음악이라면 크리미한 맛을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초콜릿의 맛을 향상할 수 있는 음악도 발견했어요. 이 연구에서 사람들이 초콜릿을 먹으면서 고음의 달콤한 사운드 트랙을 들었을 때 저음의 불협화음 사운드 트랙을 들었을 때보다 초콜릿이 더 달콤하다고 생각했습니다.